2D 상태에서도 우리가 쓰고 있지 않던 건 아닌데 3디멘셔널 모델링을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펑셔널 탭들이에요. 이 펑셔널 탭들은 뭐냐면 화면의 구성이나 아니면 커서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조금 우리에게 편의를 주는 어떤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통 이제 껐다 켰다, 토글 방식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탭들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어떤 그리드, 모는 종이가 쭉 나와 있죠. 그게 바로 요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필요 없다 싶으면 그리드 모드라고 되어 있네요, 이름이. 필요 없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꺼둬도 상관없습니다. 껐다 켰다가 가능해요. 단축키로 F7으로 껐다 켰다 할 수도 있네. 저는 일단 끄는 걸 좋아해서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스냅 모드라고 있어요. 스냅 모드. 스냅 모드는 요건 오브젝트가 아니더라도 화면상의 어떤 한 점에다 스냅을 해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얘는 그냥 혼자 쓰이는 건 아니고요. 얘를 클릭했다라 그러면 이 모는 종이 있죠. 모는 요것도 같이 클릭을 하는 게 좋아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폴리라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확대를 하고요. 확대를 한 상태에서 제가 한번 지금 자 점을 두 번째 점을 움직이는데 지금 위치가 어떻습니까? 자세히 보면 모눈과 모눈의 교점만을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교점과 교점 사이를 클릭하려고 해도 안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이렇게 모눈과 모눈 사이에 교차점만을, 말하자면 좌표 개념으로 딱 정해진 점만을 클릭하게 돼 있죠. 자, 이런 기능이 필요할 때도 있죠. 왜냐하면 정확한 어떤 직교 프레임 내에서 어떤 그림을 그린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요거는 지금 스냅 모드 F9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그리드 모드랑 같이 써준다. 그리고 그리드의 한 점을 자동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자유로운 그림을 그리려면 당연히 요거를 꺼주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부드럽게 움직이죠. 모는 종이의 교점과는 상관없이 전혀 문제없이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상세한 세팅으로 들어가서 이 그리드의 어떤 패턴을 조금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저도 뭐 이렇게 굳이 해볼 필요는 없었는데 한번 연습 삼아서 해보자면요. 자, 스냅 세팅으로 들어갔더니만 스냅 앤 그리드에서 여러가지 옵션을 바꿀 수 있는 창이 하나 떴네요. 맨 처음 나오는 게 스냅 스페이싱이다. 스냅의 X 간격, Y 간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10, 10으로 되어 있고 지금은 X, Y가 늘 equal, 같게, 말하자면 정사각형 패턴으로만 되어 있다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뭐 200 또는 뭐 100으로 이렇게 직사각형 패턴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네. 뭐 말도 안 되는 경우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겠죠. OK를 해서 한번 들어가 볼까? 화면상으로 아직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긴 한데 확대를 한 다음에 한번 해봅시다. 자, 모는 자체는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스냅핑 되는 모드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스냅을 해보니까 커서를 움직이니까 얘가 뭔가 불연속적으로 움직이죠. 그러면서 지금 보였죠? 여기서 한번 딱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 칸씩을 팍팍 4칸씩을 건너뛰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 기본 간격이 4칸, 그러니까 200이기 때문에 X방향으로 4칸, Y방향으로 100으로 했으니까 뭐 2칸만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모눈에 4칸과 2칸짜리를 간격으로 건너뛰면서 교차점을 딱딱 찾아주도록 그런 식으로 설정이 돼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건축면의 어떤 모듈이라든가 어떤 패턴이라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어서 그 패턴대로 그려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때로 필요할 때도 있겠죠. 굳이 얘기하자라고 그러면. 오브젝트의 어떤 특정한 특징적인 부분이 있죠. 모서리라든가 중간점, 끝점 이런 것들. OSNAP를 치면은 자, 창이 딱 뜨고 도형에서 어떤 끝점이나 아니면 교차점, 중간점 이렇게 특별히 의미가 있는 점들을 찾아주는 어떤 그런 옵션들을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라고 그랬죠. 요걸 통해서 세팅하면 되고 또 버전이 바뀌면서 여기서 바로 또 세팅도 가능하네요. 여기서 바로 아이콘을 골라서 클릭하면 세팅되고 팝업 창을 따로 띄울 필요가 없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게 오브젝트 스냅입니다. 얘는 반드시 필수, 얘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외워놔라. 필요하다가 필요 없다가 반복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3를 눌러서 바로바로 반응해줘야 돼요. F3나 아니면 요 탭을 눌러서 껐다 켰다가 가능한 거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여러분 3차원 도형을 그릴 때는요 3차원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특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그리다 보면 나중에
스냅이 잘못 잡혀가지고요. 엉뚱한 곳에다 선을 긋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F3를 눌러서 꺼주면 전혀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뭐라 그러죠? 오브젝트 스냅 트래킹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글쎄요, 사실 손이 빠른 사람은 크게 필요한 기능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어쨌든 뭐 간단하게만 소개하면요.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사람은 요건 좀 무시하세요. 자, 오브젝트 스냅이 아니고 오브젝트 스냅 옆에 오브젝트 스냅 트래킹이라고가 또 있네. 트랙. 요거는 뭐냐? 오브젝트 스냅에서 찾았던 특이한 점과 또 다른 위치 관계에 있는 점들을, 가상의 점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시범을 보면은 그냥 쉽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놨다. 지금 내가 하려는 게 뭐냐면, 지금 얘의 중점 있죠. 얘의 중점과 얘의 중점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요 가운데 점 있죠. 여기에서 이제 원을 내가 그려놓고 싶더란 얘기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원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놓고 싶어. 그런데 원래 이 선과 이 선은 원래 안 그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어떤 중심점이 있을 텐데 그 중심점에다 원을 그리고 싶어. 근데 지금처럼 선을 굳이 그리면 좋겠지만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요 중심점과 중심점을 연결한 요 교차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게 바로 요 오스냅 트래킹입니다. 오스냅에서 또 연장선을 또 띄워주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선을 어떻게 띄워주냐? 지가 알아서 이거 아니냐라고 찾아줘요. 대충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폴리라인 해서 가봅시다. 자, 중심점을 찾았죠? 지금 폴리라인은 아직 안 그었어요. 그런데 쭉 따라가 보세요. 아까랑은 다른, 이 옵션이 켜져 있으니까 다른 중심점으로부터 나오는 수평선이 쭉 찾아져 있죠. 이거 아니냐라고 얘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그거 맞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일단은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자, 그것뿐 아니라 여기에서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도 쫙 올라가면 또 수직선이 나와요. 자, 아까 나왔던 수평선은 그럼 사라진 건가? 아니에요. 근처에 가다 보면 걔가 이렇게 또 살아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 이건 선을 그은 게 아니에요. 트랙을 해서 네가 찾는 점이 요게 아니니 라고 이렇게 가상의 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저는 전혀 폴리라인을 여기다 그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상의 교차선을 그리면서 거기를 딱 찍으니까 중심점이 찾아지더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도 역시 그릴 수 있다. 원도. 왜 안 돼? 원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려줄 수가 있겠다는 얘기예요. 자잘한 어떤 기계 설계나 이런 거에 많이 쓰일 것 같고 우리 분야에서 뭐 크게 필요한 기능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오스냅과 오브젝트 오스냅 트래킹 요거는 세트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두시고 자, 또 하나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또 하나 우리 이미 쓰고 있었던 게 있죠. 올터 모드라고 해서 F8 이거는 딱 누르고 나면은 자, 누른 상태에서는 폴리라인을 그리려고 해도 무조건 수직과 수평밖에 안 그려진다. 그렇죠? 대각선이 안 되는. 그러니까 직교 모드로만 그림을 그릴 때는 이걸 쓰면 편하다 이런 얘기만. 또 하나 이제 설명하게 될 거는 폴라 트래킹이라는 게 있어. 폴라 트래킹. 극 트래킹이다라는 건데 극 트래킹은 어떤 선에 각도랑 상관이 있는 거라 그렇죠. 각도. 그래서 각도랑 관련해서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각도에서는 얘가 어떻게 됩니까? 그 각도에 어떤 값을 딱 정해줄 것 같죠. 한번 역시 해보겠습니다. 폴라 트래킹을 켜놓고요. 자, 켜놓고 나서 이렇게 선을 움직여 보세요. 한번 돌려보세요. 특별히 이렇게 돌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돌리다 보면 딱 수평 근처에 오면 수평에 철컥 들러붙죠. 그렇죠? 45도 근처로 가면 45도는 안 되는구나. 아마 설정하는 방법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다 또 90도로 가면 어떻게 돼요? 철컥 들러붙죠. 그러니까 돌아가다 보면 의미 있는 각도가 있는데 극좌표상에서 의미 있는 각도가 있는데 그 각도로 가면 얘가 철컥 들러붙으면서 그 특별한 각도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쉽게 만들어주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당연히 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꺼버리면은 뭐 0도를 지나가던 90도를 지나가던 전혀 힌트를 주지 않죠. 폴라 트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본값 말고 우리가 또 세팅을 바꿀 수 있도록 옆에 탭이 내려가도록 지금 하나 화살표가 하나 나와 있죠. 그걸 클릭해보고 트랙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지금 현재 기본 디폴트는 90, 180, 270, 360 요런 애들을
잡아주도록 나와 있는 거고요. 아까 내가 하고 싶었던 45도도 여기 하나 있네요. 한 30도를 한번 골라볼까요? 30도를 고르면 예를 들어서 자 폴리라인을 친다. 자 0도 딱 스냅됐죠. 가다가 30도 스냅됐죠. 60도 스냅되고 90도 스냅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그리다 보면 회전체나 이런 거 그릴 때나 막 이런 것들이 필요한 기능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이런 것들을 그게 거기 있었지 하고 딱 찾아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너무 과도한 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면 되지, 지금 현재 이거저거 머리 복잡하다라고 그러면 너무 많은 걸 알려고 그러지 마세요. 다만 어쨌든 자, 요 아이콘을 잘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기억해 두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각도를 자동으로 찾을 수 있는 세팅들이 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주목.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저도 지금 보고 처음 찾아냈는데 어디 갔나 했는데 결국 여기 있었구만요. 저도 지금 처음 발견한 건데, 발견한 김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가르쳐 드립니다. 뭐냐면은 여기 보면 톱니바퀴 그림이 있고 이게 워크스페이스 스위칭이라고 돼 있는데, 요게 처음에 이제 제가 메뉴의 구조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른 모드로 바꿀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죠. 그게 예전엔 여기 와 있었는데 이제는 지금 또 여기 와 있네. 자, 여기 톱니가 있고요. 톱니 옆에 역시 밑으로 가는 화살표 있죠. 이걸 딱 클릭해 보면은 풀다운이 되는데, 풀다운 돼서 위에 쭉 보면 밑에 건 일단 무시합시다. 위에 거 3개가 바로 내가 말했던 그런 모드예요. 모드라는 건 뭐냐? CAD의 메뉴 체계가 특정 작업에 유리하도록 이렇게 재편이 되는 거예요. 재편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은 드래프팅 앤 애노테이션, 일반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가 글자를 써놓고 이런 도면 그리는데 적합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고, 그렇죠? 근데 3D 관련한 어떤 메뉴들은 다른 구석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찾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3D 베이직이라는 게 또 있고요. 자, 3D 베이직을 딱 선택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위에 있는 메뉴들이 딱 봐도 여기 유니온, 서브트랙트, 우리가 배웠던 어떤 명령문들이 막 들어와 있네. 우리가 배웠던 3D 명령어들이 아예 아이콘 상태로 막 분포해 있으면서 3D를 막 그리고 싶게 만들어 놓고 있지. 그게 바로 3D 베이직이고요. 또 3D 중에서도 모델링 쪽으로 누르게 되면은, 모델링이란 건 뭐냐면 그 모형 위에다 또 질감을 입히고 뭐 그림자도 나오게 하고 좀 더 공간감을 느끼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 위주로 메뉴가 또 재편되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CAD 명령어가 다르거나 다른 프로그램이 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상태, 근데 그것이 아니라 3차원적인 기본 명령어에 집중한 상태, 좀 더 3차원 모델링에 어떤 필요한 기능들을 강화한 상태, 이렇게 메뉴 체계가 배열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걸 알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거를? 처음부터 3D 모델링부터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2차원 평면 그리는 게 어려워지겠죠. 베이직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일단은 드래프팅 앤 애노테이션 부분을 통해서 여러 기본적인 일반적인 어떤 도면을 그리는 것들이 숙달되면서요, 그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3D 모델링으로 넘어가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메뉴를 찾기 쉽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배우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처음부터 3D 모델링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하는 것들은 그다지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다른 것들은 조금 더 이제 더 편리한 기능들이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로는 그다지 필요 없는 기능들이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자, 5스냅, 그렇죠? 5스냅, 그 다음에 그리드, 그 다음에 집교 모드, 그 다음에 폴라 모드, 그 다음에 이제 모 눈에 철컥 들러붙는 스냅 모드,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가능하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축키까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